12년 차 베테랑 상담가. 그가 던진 단 하나의 질문. 당신은 진정 혼자가 편한가? 차가운 디지털 화면 너머 450만 조회수를 넘긴 강연 영상 아래 절반을 훌쩍 넘는 댓글들이 냉소적인 가면을 쓰고 외로움을 부정하고 있었다. 텅 빈 방 안, 홀로 남겨진 영혼들의 고독한 외침은 과연 진실일까? 그들의 방어 기제 뒤에 숨겨진 상처를 어루만지고 싶었다. 관계에 지쳐 스스로를 고립시킨 이들은 마치 당뇨처럼 관리해야 할 외로움이라는 숙명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듯 보였다. 영상 속 상담가의 부드러운 음성은 그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라고 속삭인다. 강연은 시작된다. 혼자가 편하다는 말, 그 이면에는 깊은 갈증이 숨겨져 있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묘하게 날카롭게 심장을 파고들었다. 화면 속 상담가의 눈빛은 마치 수년간 외로움과 싸워온 한 사람의 고백처럼 느껴졌다. 상담가의 말이 끝나자 한 댓글이 떠올랐다. 결국 우리는 모두 혼자야. 넥타이가 헐렁하게 풀린 50대 남성의 눈빛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응시했다. 금요일 밤,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고 형광등 불빛만이 그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다 줄였다. 전화벨이 날카롭게 울렸지만 그는 수화기를 들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전화기 너머엔 아무도 없을 거라는, 혹은 듣고 싶지 않은 목소리가 들릴 거라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의 이름은 박철수. 5년 전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아내와의 이혼, 서울 생활의 청산, 그리고 고향인 지방 소도시로의 귀환. 남은 것은 낡은 아파트 한 채와 삭막한 사무실 책상 하나뿐이었다. 주말마다 그는 어김없이 야근을 자처했다. 집으로 돌아간들 텅 빈 냉장고와 싸늘한 침대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오히려 사무실의 정적 속에서 그는 잠시나마 고독을 잊을 수 있었다. 하지만 13일의 금요일 밤, 고독은 잔혹한 공포가 되어 그의 심장을 짓눌렀다. 컴퓨터 화면에 떠오른 오류 메시지처럼 그의 삶에도 오류가 발생한 걸까? 5년 전만 해도 그는 성공한 사업가였다. 강남의 번듯한 사무실을 가지고 있었고 주말이면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다녔다. 그의 웃음소리는 활기찼고 미래는 밝게 빛나는 듯했다. 그러나 IMF 외환 위기가 닥치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다. 사업은 부도가 났고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아내는 그의 곁을 떠났고 그는 모든 희망을 잃었다. 사람들은 그에게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의 귀에는 그저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릴 뿐이었다. 정말 괜찮을 수 있을까?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 아니, 그저 평범한 삶이라도 되돌릴 수 있을까?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그와 아내, 그리고 어린 딸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잊고 지냈던 따뜻한 감정을 느꼈다. 그러나 동시에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행복에 대한 슬픔음이 밀려왔다. 그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눈을 감았다. 사진 속 미소는 마치 비웃음처럼 느껴졌다. 갑자기 사무실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깜짝 놀라 눈을 떴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형체가 서서히 나타났다. 그는 숨을 죽이고 손에 잡히는 대로 재떨이를 움켜쥐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 어둠 속 형체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는 과연 이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검은 고독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낡은 벽지는 습기를 머금어 눅눌했고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쉴 새 없이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지만 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단지 심장이 쿵, 쿵, 쿵 격렬하게 울리는 소리만이 귓가에 맴돌았다. 마치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은 등반가처럼 그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고독 속에서 헤매고 있었다. 가정폭력의 기억은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아버지의 고함 소리, 어머니의 흐느낌, 그리고 어린 자신이 느꼈던 무력감과 공포는 마치 닷처럼 그의 영혼을 깊은 심연으로 끌어내렸다. 성공한 사업가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그의 상처는 밤이 되면 어김없이 검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사람들은 그를 성공한 인생이라고 칭송했지만 그의 내면은 텅 비어 있었다. 마라톤 완주 후 밀려오는 희열은 잠시였고 결국 남는 것은 텅 빈 운동장과 식어버린 몸뿐이었다. 그것은 과연 흰 고독이었을까? 아니면 짧은 환희 뒤에 찾아오는 더 깊은 검은 고독이었을까? 그는 손에 들린 와인잔을 흔들었다. 붉은 액체가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그의 불안정한 내면을 반영하는 듯했다. 라이놀트 메스너는 검은 고독과 흰 고독을 이야기했지만 그의 고독은 과연 어떤 색깔이었을까? 어쩌면 회색 혹은 검정과 흰색이 뒤섞인 혼탁한 색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애써 고독의 색깔을 정의하려 했지만 오히려 더욱 깊은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기분이었다. 세상은 그에게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라고, 성공을 쟁취하라고 속삭였지만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침묵 속에서 그는 문득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들었다. 빛바랜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의 그가 해맑게 웃고 있었다. 아버지의 어깨에 올라탄 채 세상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있는 모습은 순수하고 희망에 가득 차 있었다. 그 사진 속 아이는 지금의 그를 보며 무슨 생각을 할까? 그는 과연 그 아이에게 떳떳할 수 있을까? 과거의 순수했던 자신과 현재의 고독한 자신 사이의 간극은 그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다. 창밖에는 여전히 어둠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는 희미하게나마 새벽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다. 그의 고독은 과연 어떤 색으로 변해갈까? 새벽의 빛은
그의 검은 고독을 희석시킬 수 있을까? 아니면 더욱 짙은 어둠 속으로 그를 몰아넣을까? 그의 손에 들린 사진 첩속 아이는 여전히 그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다. 외로움은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칼날처럼 청춘의 심장을 꿰뚫었다. 밝게 웃으며 SNS에 행복한 일상을 전시하던 20대 인플루언서 지수. 그녀의 피드 속 화려한 파티 사진 뒤에는 텅 빈 방 안에서 홀로 눈물을 삼키는 그림자가 숨겨져 있었다. 팔로워들의 좋아요와 댓글은 잠시 동안의 위안일 뿐 그녀의 내면 깊숙한 곳의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했다. 왜 가장 빛나는 시기에 가장 깊은 외로움을 느껴야 하는 걸까? 소셜미디어는 연결을 약속했지만 역설적으로 고립을 심화시키는 촉매제가 되었다. 타인의 완벽해 보이는 삶을 끊임없이 엿보며 자신의 부족함과 외로움을 더욱 뼈저리게 느끼는 청춘들. BBC 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명확히 드러냈다. 젊은 세대가 노년층보다 활발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큰 외로움을 느낀다는 사실. 마치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진 슬픈 광대처럼 그들은 외로움을 감춘 채 살아간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타인의 감정을 더 깊이 느끼고 고통스러워한다. 세상의 아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자신의 상처 또한 쉽게 아물지 않는다. 뉴스에서 접하는 비극적인 사건.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은 그들의 마음에 깊은 생채기를 남긴다. 그들은 타인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기에 더욱 외로워진다. 이러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그들은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결국 자기 자신마저 소진되어 버린다. 계절성 우울증은 가을, 겨울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맹렬하게 타오르는 여름의 태양 아래에서도 얼어붙는 듯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뜨거운 햇볕 아래 홀로 놓인 아이스크림처럼 그들의 외로움은 더욱 빠르게 녹아내린다. 주변 사람들은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여름인데 왜 우울해? 라는 질문으로 그들을 더욱 고립시킨다. 과연 우리는 그들의 외로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 지수는 결국 모든 SNS 계정을 삭제하고 홀로 여행을 떠났다. 낯선 도시의 골목길을 걸으며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그녀는 화려한 조명과 가식적인 미소 대신 진정한 자신을 찾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것은 텅 빈 해변과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뿐이었다. 그녀는 과연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녀의 여행은 또 다른 형태의 고독으로 이어질까? 뜨겁게 내리쬐는 햇살 아래 카페 창가에 앉아 멍하니 거리를 바라보는 청년의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다. 사랑에 빠지는 것만큼이나 이별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가슴 한켠을 짓누르는 먹먹함은 쉬이 가시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밝은 미소와 유쾌한 농담에 속아 그가 느끼는 깊은 외로움을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어쩌면 그는 한여름날의 태양처럼 뜨겁게 타오르다 순식간에 증발해 버리는 한낱 심기루 같은 존재였을지도 모른다. 청년은 스마트폰을 들어 망설이다가 결국 다시 내려놓았다. 그녀에게 연락하고 싶은 충동과
또다시 상처받을까 두려운 마음이 뒤섞여 혼란스러웠다. 그는 애써 밝은 척하며 사람들과 어울렸지만 진정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늘 겉도는 기분이었다. 마치 화려한 조명 아래 홀로 춤을 추는 광대처럼 그는 가면 속에 숨겨진 슬픔을 감추려 애썼다. 사람들은 그의 재능과 매력에 감탄했지만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고독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과연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일까? 아니면 외로움을 느끼는 방법을 잊어버린 것일까?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와 관계 속에서 현대인들은 역설적으로 더욱 깊은 외로움을 느낀다고 한다. SNS를 통해 타인의 화려한 삶을 엿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피상적인 관계에 지쳐 진정한 소통을 갈망한다. 청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포장하고 과시했지만 결국 남는 것은 공허함 뿐이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가짜 행복의 허상을 깨닫고 진정한 자신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 카페 밖 거리는 여전히 활기 넘쳤지만 청년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낯설고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그는 마치 유리병 너머의 세상을 바라보는 듯한 고립감을 느꼈다. 그는 과연 이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니면 영원히 이 감옥 속에 갇혀 살아가게 될까? 그의 시선은 다시 한번 스마트폰으로 향했다. 망설임 끝에 그는 그녀의 번호를 누르려다 멈칫했다. 그의 손가락은 공중에서 멈춰버린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외로움. 그 끈적하고 차가운 감정이 혈관을 타고 온몸에 퍼지는 듯했다. 마치 혈당 수치가 통제되지 않는 당뇨병 환자처럼 외로움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개인의 삶을 잠식해 들어갔다. 방치된 외로움은 단순한 개인의 고통을 넘어 사회 전체의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바이러스와 같았다. 텔레비전 화면 속 전문가의 침통한 표정이 더욱 무겁게 다가왔다. 한국 사회의 연대 지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 짧은 문장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다. 영국과 일본은 이미 외로움 장관이라는 직책을 신설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처하고 있었다. 그들은 외로움을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닌 사회 시스템 유지의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경쟁을 강요하고 개인의 성취만을 맹목적으로 쫓도록 내모는 이 사회 시스템 속에서 외로움은 필연적인 부산물처럼 느껴졌다. 마치 산업 폐기물처럼 그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매일 밤 수백 개의 외로운 영혼들이 절규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오늘도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도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지 않아요. 숨 쉬는 것조차 힘이 듭니다. 그들은 단지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관심, 진정한 연결을 갈망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좋아요 숫자와 댓글 몇 개로 포장된 가짜 관계만이 난무할 뿐이었다. 진정한 소통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갔다. 디지털 세상 속에서 오히려 더욱 깊은 고독을 느끼는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다. 어쩌면 외로움은 우리 사회가 애써 외면해온 불편한 진실일지도 모른다. 눈부신 경제성장 뒤에 감춰진 깊은 그림자. 경쟁 만능주의가 낳은 괴물. 우리는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가? 아니면 외로움으로 병들어가는 사회를 그저 방관할 것인가? 그 질문은 무겁고 날카롭게 가슴을 찔렀다. 외면하고 싶지만 외면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고통이었다. 창밖에는 여전히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고독에 지친 사람들의 어깨처럼 느껴졌다. 그들의 외로운 몸짓은 마치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슬픔을 자극하는 듯했다. 나는 조용히 창문을 닫았다. 하지만 창밖의 풍경은 여전히 눈에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상담사의 목소리는 한 줄기 빛과 같았다. 고객님, 지금부터 자기돌봄 129콜의 특별한 처방을 시작합니다. 외로움이라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저희가 든든한 등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가 건네는 따뜻한 위로처럼 그 말 한마디는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다. 상담사의 목소리는 단순한 매뉴얼을 읽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는 듯 느껴졌다. 상담은 예상보다 훨씬 깊고 다각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단순한 취미활동 추천이나 비상적인 위로의 말을 넘어서 상담사는 내면 깊숙한 곳의 상처와 마주하도록 섬세하게 이끌었다. 어릴 적 겪었던 소외감, 사회생활에서의 좌절,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등 잊고 싶었던 기억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올랐다. 뜻밖에도 상담사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인용하며 고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제시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천재의 요람이라고 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더욱 깊이 자신을 성찰하고 창의적인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마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내 안의 가능성을 일깨우는 듯했다. 상담이 진행될수록 상담사의 질문들은 단순히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답을 찾도록 유도하는 듯했다. 고객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무엇이 고객님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마치 거울을 보는 듯 내 안의 진정한 욕망과 마주하는 순간이었다. 사회적 관계에 대한 압박감, 타인의 시선에 대한 불안감 등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상담사는 이러한 감정들을 섣불리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들어주었다. 놀랍게도 자기돌봄 129콜은 단순한 상담을 넘어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봉사활동을 연결해 주었고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주선하기도 했다. 혼자서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새로운 활동들에 참여하면서 점차 세상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 즐거움을 알아갔다.
요가 수업에서 만난 사람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봉사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서 외로움은 서서히 희미해져 갔다. 상담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수확은 타인이 아닌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인정하고 작은 성취에도 스스로를 칭찬하며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게 대하는 법을 익혔다. 마치 텅 비어있던 마음의 정원에 스스로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며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듯했다. 하지만 문득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독이라는 능력은 과연 극복해야 할 대상일까? 아니면 길들여야 할 친구일까? 라는 의문이 스쳐 지나갔다. 전화기 너머로 상담사의 마지막 인사가 들려왔다. 고객님,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언제든 저희 자기 돌봄 125콜은 당신 곁에 있습니다. 고요한 밤, 희미한 달빛 아래 작은 속삭임이 들려온다. 군대요, 신과 함께.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나만의 주문을 되뇌인다. 삶은 고독하지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작은 취미는 일상의 고통을 잠시 잊게 해준다. 뜨개질 바늘 소리, 텃밭의 흙내음, 소소한 행복이 마음을 채운다. 매일 실천하는 작은 선행은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불꽃이다. 129, 129. 힘들 때 기댈 곳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 차가운 세상.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수 있다. 작은 용기가 삶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세상은 작은 불꽃으로 다시 타오른다.